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기본 연습 문제 중에 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은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3. 가사재판, 4. 행정재판.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개인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은 했으니까요.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권리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재판을 하는 재판을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은 개인 간에 권리 다툼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권리인지를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민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요. 또 민사소송이라고도 말합니다. 민사소송. 자, 재판을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형사재판은 형사에서 범죄가 발생해요. 그럼 이 범죄에 대해서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 처벌을 할 것인지 그것을 재판하는 건데요.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고 민법이 아니라 형법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자, 가사 재판하면 가사하면 집안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또는 친족과 관계된 사건 또는 청소년들의 범죄. 그래서 가족이나 친족, 청소년과 관련된 재판을 가사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답은 1번의 민사재판이 되겠습니다. 2번, 검찰과 경찰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1.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다. 2.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3.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한다. 4.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자, 검찰과 경찰을 법 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정부를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자, 근데 검찰과 경찰의 공통점, 같은 점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죠. 몇 번인가요? 네, 1번입니다. 1번. 자, 범죄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할 때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 검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자, 수사라고 하면 그 범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 둘 다 할 수 있고요. 자, 2번.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재판에 직접 참여한다. 자, 누가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검찰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찰과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고 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제 의심이 돼요. 그러면 재판을 신청하거든요. 누가 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검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한다, 재판을 신청한다는 거죠. 이것도 검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범죄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범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벌, 어떤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검찰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고 재판에 참여해서 처벌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다입니다. 3.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국적 취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1. 태어난 곳, 2. 재산 정도, 3. 출생증명서, 4. 부모의 국적. 몇 번일까요? 네, 4번의 부모의 국적이 정답입니다. 자,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장소에서 태어났는지, 태어난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출생지주의 또는 속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생지주의, 속지주의는 태어난 곳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자, 두 번째는 부모의 국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혈통주의라고 합니다. 혈통주의. 그리고 사람, 부모가 중요하니까 속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국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출생지주의를 따지는 경우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부모의 국적보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중요하게 생각해서 출생지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부모의 국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부모 둘 다 한국 사람이 아니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국적 취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했으니까요. 4번의 부모의 국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국적을 결정하는 방법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는 1. 음주운전, 2. 가정폭력, 3. 학교폭력, 4. 무단투기. 자, 학생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학생에게. 학교 안과 팍 하면 학교 밖을 말합니다. 학교 밖. 학교 안에서 학교 밖에서 신체적, 몸에 피해를 주거나 정신적, 생각에 피해를 주거나 재산상 피해, 돈을 빼앗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피해를 주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학생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요. 그걸 음주운전이라고 하고요. 가정폭력은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을 때려요. 그쵸?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자녀를 때려요. 가정폭력이라고 하고요. 무단투기는 버리면 안 되는데 버려요. 허락받지 않고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길에다가 버려요.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 학교폭력입니다. 자, 5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3년 이상 계속 생활을 했고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다면 이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국민의 배우자이며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자, 귀화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귀화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귀화, 두 번째는 간이 귀화, 세 번째는 특별 귀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귀화는 보시면 한국에서 3년 이상 계속 생활을 했고 3년 동안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자,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귀화를 말합니다. 또 다음 보시면 한국 국민의 배우자,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
배우자이며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 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과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귀화를 뭐라고 하냐면요. 간이귀화라고 합니다.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절차를 간단하게 해서 신청하도록 해주는 거죠. 물론 간이귀화도 신청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 귀화보다는 조건이 좀 더 완화가 되어 있죠. 자, 그럼 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 귀화 같은 경우는 한국과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관계가 없는 사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이 좋아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과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반 귀환을 신청할 때는 5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5년 이상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주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되고요. 신청할 때. 그리고 뭐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 유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간이귀화는 대한민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국적을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한국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3년 이상 계속 생활했고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거나 또는 혼인, 결혼을 통해서 귀화를 하는 경우도 간이귀화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특별귀화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현재 한국 국민인 외국인, 또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어떤 분야의 박사라든가 어떤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간이귀화입니다. 6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에는 돈을 거래한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원금, 이자, 거래한 날짜,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증, 2. 차용증, 3. 영수증, 4. 보증서.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하면 이 앞에 나오는 괄호와 뒤에 나오는 괄호에 들어가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 이것을 작성하다, 쓰다.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자, 이 서류에는 돈을 거래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핸드폰 번호, 원금,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자, 그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몇 %로 빌려줘서 고맙다고 돈을 줄 건지, 그걸 이자라고 하죠. 이자와 그다음 거래한 날짜와 서명, 사인 등을 이제 이 서류에 꼭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요. 자, 사증은 비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차용증, 2번이 답이죠. 차용증. 돈을 빌려줄 때 쓰는 서류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꼭 써야 되고요. 자, 영수증은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받을 때, 돈을 갚을 때, 빌려준 돈을 받거나 또는 돈을 갚을 때 써야 되는 증서가 영수증이죠. 그래서 돈을 갚았습니다. 또 빌려갔던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서류고요.
보증서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살 때 여러분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이 물건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하고 들어있는 서류를 보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빌려줄 때는 물건이 아니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써야 하고 또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거나 또는 여러분이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을 때 그럴 때는 꼭 영수증을 써서 증거를 삼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의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계약서의 한 종류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7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는 1. 계약서, 2. 확인설명서, 3. 등기부 등본, 4. 주민등록 등본. 자, 부동산 하면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건물, 땅, 상가 그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권리관계, 누가 주인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문서. 그러면 A가 B에게 집을 팔았어요. 계약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아니고요. 3번의 등기부등본이 답입니다. 여러분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거래하는 건물이나 토지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거래되어 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가 B에게 팔고 B가 C에게 팔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거래 기록을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문서를 등기부 등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번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는 등기부 등본이 되겠습니다. 8번 부부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1. 협의이혼, 2. 재산 분할, 3. 면접 교섭권, 4. 부부 별산제. 자, 8번의 문제는 부부가 각자 자신의 재산, 아내가 아내만의 재산, 남편이 남편만의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4번 부부 별산제라고 하는 거죠. 별산제, 부부가 각각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가 있다. 그거죠. 자, 1번 협의이혼은 둘 다 이혼에 동의할 때 둘 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혼하자 이렇게 둘 다 이혼에 동의할 때 하는 이혼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 한 명은 이혼하고 싶은데 한 명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하는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 있죠. 재판상 이혼. 자, 2번의 재산 분할은 이혼을 할 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공동재산이 있어요. 함께 만든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힘을 합쳐서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 해요. 그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죠. 그래서 재산을 나누는 걸 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3번의 면접 교섭권은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그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하고 함께 살아요. 그러면 같이 살지 않는 아빠가 아이를 뭐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1번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 그걸 면접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부부별산제가 되겠습니다. 9번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할 수 있다. 3.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로 나눌 수 있다. 4.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하자마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자,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다. 체류하다는 한국에 머물다, 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이에요. 1번,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 반드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이사를 하면 출입국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맞고요. 2번 외국인 등록,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는 거예요.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할 수 있다. 맞죠? 3번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서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로 나눌 수 있다. 단기 체류자는 90일까지 머무르는 체류자를 말하고요. 장기 체류자는 91일부터 그러니까 90일을 초과해서 한국에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맞고요. 4번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하자마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자, 90일을 초과해서 한국에 체류하려면 이건 이제 장기 체류를 말하는 거죠. 장기 체류를 하려면 출입국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입국하자마자가 아니고 90일까지 하면 돼요. 90일 이내에.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2. 부부간에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없다. 3.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자녀를 만날 수 없다. 4.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다. 아까 조금 전에 이혼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1번.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명 모두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협의 이혼을 하고요. 한 명만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재판으로 이혼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죠. 자, 2번. 부부간에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없다. 아니죠.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자녀를 만날 수 없다. 면접 교섭권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잘못했을지라도 자녀에게는 부모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하지만 자녀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있습니다. 자, 4.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가족과 관계된 재판은 어디에서 해요? 가정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죠. 그래서 10번에 옳은 설명은 1번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입니다. 오늘은 기본 문제 중에 법 문제를 10문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법 문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